안녕하세요.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김구 암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는 1949년 6월 26일 일요일 12시 50분경에 안두희 소위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것이 사건 개요입니다. 당시 김구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원래 남북 협상에 의해서 남북이 하나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남북한에 각각의 정권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구노선은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암살범인 안두희 소위는 일요일이라서 그날 친구 집에 간다고 나섰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경교장을 찾아갑니다. 경교장에 도착한 것이 11시 반입니다. 그러나 면담 시간을 기다리면서 거기 비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안두희 소위 바로 전에 문산 헌병대 강모대위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이 김구 선생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어서 먼저 방문하고 갔고, 안두희 소위는 12시 34분경에 안내를 받아서 김구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가지고 한 12분 내지 13분 정도 만났는데 지하 식당에 있던 선우 비서가 위에서 크게 말싸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경호 서던 경찰이 거기 본관으로 뛰어오고 또 한 사람은 상황을 파악해서 바로 서대문 경찰서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경찰은 이 사건을 빨리 인지를 하게 됩니다. 약 한 12시 50분에 경찰본부에 보고가 되었고, 안두희 소위는 총을 쏘고 난 뒤에 나오면서 모자를 벗어 던지고 또 견장을 떼어버리고 총을 던지면서 내가 쐈다 이렇게 자기가 실토를 하고 잡힙니다. 이것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시 45분쯤 되면은 갑작스럽게 헌병대가 도착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헌병대가 안두희 소위를 이미 너무 맞아가지고 실신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쓰러진 안두희 소위를 싣고 이거 군인의 범죄는 군에서 취급한다 이렇게 해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헌병사령관이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느냐, 그건 사실 우연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헌병사령부 본부에 있던 김모 대위가 거기 경계장 밑에 있는 적십자 병원에 병사들이 아마 병사들이 입원해 있었던 것 같은데 위문차 왔다가 우연찮게 총소리를 듣고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계장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바로 헌병사령관한테 보고해서 헌병사령관이 직접 와가지고 안두희 소위 신병을 인수해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누구나 다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두희는 사후구경 권총으로 4발을 아주 잔혹하게 총을 쐈습니다. 보면은 김구 선생의 얼굴, 그리고 목, 가슴, 아랫배에 총 1발씩 쐈습니다. 이것은 거기가 다 치명상입니다. 거기 한 방만 맞아도 치명상인데 그렇게 4발이나 쐈을 정도였으니까 이걸 보면은 안두희가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었다, 격분해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정적으로 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구는 그래도 민족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초급 장교를 이렇게 만나주고 또 만나주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 또 초급 장교와 말다툼 하는 것도 사실 좀 보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은 김구는 모든 결례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어떤 사람이 찾아오든지 반드시 면회를 했다. 이런 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와도 만나줬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안두희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한독당 당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비밀 당원이기 때문에 독대까지 해준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원들은 왜 권총 차고 있는 그런 안두희를 그대로 통과시켜 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경호원들이 좌익들이 하는 어떤 그런 암살에 대해서는 경계를 했지만은 국군 장교이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국군 장교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병소위인데 그 안두희가 연락장교였습니다. 연락장교이긴 하지만은 전시도 아니고 평시인데 왜 권총을 차고 다녔을까? 이것도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적법했는지 좀 모르겠고, 또 하나는 그게 실탄까지 장전해 있었다는 것은 그것도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처음부터 살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암살을 했던 안두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안두희는 평안북도 용천군 사람입니다. 신의주에 아주 가깝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이고, 여기서 초등학교부터 상업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일본에 유학 가서 메이지 대학에 법학을 전공하다가 3학년에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중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그 조합이라든지 단체 이런 데 사무국장이라든지 이사 같은 직함을 하면서 주로 행정적인 일을 하고, 또 막판에는 그 상업에도 뛰어들었고, 그러다가 해방 전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와서 또 그 군청에서 임시직으로 또 행정 일을 하고, 그러다가 해방 후에는 그 공산치하에 과수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에 월남을 했습니다. 월남에서 그 서울에서 서북청년에 종로지부에서 사무국장을 하고, 또 총본부에서 총무부장, 대체로 행정적인 일들을 그렇게 하다가 1948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교를 하고 1949년에 포병소위가 된 것입니다. 그 안두희 소위를 보면은 그 당시에 부인이 있었고 또 일남 일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없었다. 근데 그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안두희의 아버지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상당히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에게 다 뺏기고, 그로부터 그 상당히 그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높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구와 안두희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는가? 이거 사실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독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법정에서 안두희가 진술한 것이 있습니다. 그 김구의 비서는 그 지하 식당에 있다가 위에서 크게 삼지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양자 간에 굉장히 불쾌한 대화를 나눴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두희는 재판정 진술에서 김구를 왜 찾아갔느냐고 물었을 때 김구의 본심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구와 한독당의 노선이 공산당과 손잡는 것이다, 또는 반정부 노선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장을 준다, 이런 세간의 이런 그 평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구의 생각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가 그 진술한 바로는 김구에게 30년간 투쟁한 탑을 당신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라, 그리고 뭐 본심으로 돌아가서 간신배들의 말을 듣지 말라, 또 회개하라, 뭐 개심하라, 이런 훈계조의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분노를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구는 대노해가지고 내가 내게 반동하느냐, 나에게 반동하면은 그거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동이다, 이렇게 크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 직후에 그 안두희는 김구는 오히려 국가의 반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김구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 이렇게 해서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총 쏘고 난 뒤에는 죽으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독당의 그 노선, 그것을 폭로하고 죽겠다, 이런 생각으로 죽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헌병 수사 결과는 그 안두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국방부 담화를 보면은 6월 28일 국방부 담화입니다. 평소에 이제 김구와 한독당 관계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날, 김구와 말싸움이 일어난 끝에 격분해가지고 총을 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안두희는 그 한독당 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설득이나 또는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한독 당원이 됐는데, 당원이 되고도 한독당의 노선에 대해서 또 김구의 어떤 지도 노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 좀 불만, 그런 좀 석연찮은 어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살 배후 문제, 이것은 뭐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암살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바로 배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배후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두희의 어떤 그런 김구 암살은 전체적으로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 뒷배경에 있다, 이런 게 이제 주장인데, 명확하게 그 근거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주장, 설이 존재한다. 이것이 1949년 7월 2일이면은 그 암살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헌병사령부에서 모략은 유감이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범행 시간과 경찰 또는 헌병이 범행을 탐지하고 출동한 시간, 기타에 대해 고의적으로 사건을 변경 혹은 단축시킴으로써 군과 범인과 배후 관계가 있는 듯이 모략 선동하는 분자가 있어 심히 유감이다. 검찰과 군, 경찰이 합동으로 면밀히 조사 발표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은 모략에 넘어가지 않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도 여러 가지 설들을 제기하면서 어떤 정부 당국의 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척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군사재판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이것에 보면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 암살범 안두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변호인이 말한 게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제 그 무죄 석방하거나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는 그냥 사형만 빼고 나머지 사형만 빼고 적당한 형을 달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때 변호인의 주장 중에서 보면은 김구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고 또 단정을 반대하고 그랬으므로 안두희의 범행 목적과 동기는 정당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표창할 일이다. 또 애국자로 인정할 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것은 뭐 변호인의 처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는 총살령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안두희는 사형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심은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사건을 6월 26일 당일날 보고받고 그날 저녁 9시 23분부터 30분까지 애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신익희도 27일 날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김규식 박사 등 여러 사람들이 그 애도를 했습니다. 안두희는 8월 6일 날 종신형을 선고받고 바로 그 육군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러다가 11월이 되면 이승만 정부에서 15년형으로 감형을 해줍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950년 6.25 북한군의 전면 남침이 있으면서 7월 10일 날 육군 소위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1954년에 소령이 되고 1956년에 중령 계급을 달고 예편을 합니다. 그리고는 강원도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승만 정부가 끝이 나고 그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투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때부터 이 안두희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가명을 쓰면서 잠적을 했는데 여러 번 그 발각이 돼 가지고 민족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또 진상 고백을 강요당하고 그러면서 아주 좀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79세가 되던 1996년에 그 김구 신봉자로 알려진 그 버스 운전기사 그 박모 씨에게 그 살해를 당합니다. 이 박모 씨는 이미 그 와병 중인 안도희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안도희를 그 뒤로 손을 이렇게 결박한 다음에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이건 뭐 살인이죠. 그런데 이 법정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 가지고 1년 4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그 김구 암살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감사합니다.